자, 토익 스피킹은요, 미국 ETS에서 개발한 시험인데요. 한국 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 공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총 11개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11개의 문항인데요. 그 중에 다시 유형을 나눈다면 총 6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토익 스피킹은요, 레벨이라고 하는데 1부터 8까지가 있어요. 1이 가장 낮은 단계고요. 그리고 레벨 8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제가 1부터 5까지 적지 않은 이유는 보통 학생들이 6, 7, 8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보통 레벨 6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때 쓰실 수 있는 정도 무난한 점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은 레벨 7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레벨 8은 최고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점수를 가진다면 뭐 어디에 여러분이 원서를 내도 좀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레벨 5와 6이 가장 많은 사람들, 응시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점수대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레벨 7 정도는 목표를 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레벨 옆에 보면 점수가 나오죠. 200점이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190점에서 200점까지가 최고 높은 점수 레벨 8이고 160에서 180이 레벨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0에서 150점수가 레벨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트는 1부터 6까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트 1은 다시 문제 1번, 2번이 해당이 됩니다. 옆에 보면 뭐라 돼 있죠? Read the text aloud. 자, 어떤 지문이 이제 화면에서 떠요.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aloud,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2는 바로 세 번째, 3번에 해당하는 유형인데요. Describe a picture. 어떤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것은요. Respond to questions.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기인데요. 그 화면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정해진 시간 안에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 문제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제공이 된 정보를 가지고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인데요. 일명 표 읽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표가 나오는데요. 그 표를 여러분들 읽으시고 어떤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그 표를 읽으셔서 질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대답을 하시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 해당이 돼요. 10번 문제는 propose solution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면서 너의 조언을 좀 구할게. 이렇게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1분 동안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11번 문제인데요. Express an opinion. 자, 여러분의 의견을 표력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이 지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또는 이거보다 저것을 선호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60초, 즉 1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자신 있게 그리고 잘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말하기 시험이 바로 11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아까 1번, 2번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1번, 2번은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지시문이 화면에 뜹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자, 이 테스트에서는 you will read aloud. 자,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큰 소리로 읽어야 된다. 무엇을요? Text on the screen. 화면에 떠 있는 텍스트를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자, 여러분한테 준비 시간을 얼마나 주죠? 네, 45초를 줍니다. 그리고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그리고 그 텍스트를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45초를 줍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이 1번, 2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테스트장에 가시면 이 지문이 뜨기 전에 begin preparing 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준비를 하세요 하면서 삐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화면에서는 45초에서 0까지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이 지문을 보고 이렇게 읽어보시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egin speaking now 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하세요 하고 삐 하죠.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 지문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문이 녹음이 돼서 이제 그 평가자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있어요. 그럼 45초 동안 준비하고 45초 동안 이 지문을 읽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Are you having trouble finding just the right place for your new business? Do you need some place for a meeting room, reception area, or working station? Come by John Realty to find any property on the market that you can buy, sell, or lease. You haven't a moment to spare. For just 1 week, we have dropped the commission fee that is normally charged by half. Be sure to visit us. 자, 이제 이 문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딱 보시면요. 이게 바로 John Realty, 그 공인 중개사,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소개하는 그리고 광고하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하는 그 문장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발음인데요. 발음을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intonation, 즉 억양이라고 합니다. 파트 1에 보면 단골로 나오는 억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죠. You can buy, sell, or lease. 자, A, B, or C. 자, A, B, or C 또는 뭐 A, B, and C 해서 세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인토네이션이요. 올라가고 마지막 것은 내려가는 게 돼요. 그래서 you can buy, sell, or lease 이렇게 억양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은 거의 지문에 거의 매해 나와요. 이것을 잘 읽는지를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연음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지문 읽는 것은요.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큰 소리로 많이 자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하신 것을 반드시 스스로 자신이 들어보시고 녹음을 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것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파트 1, 즉 1번, 2번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자, question 3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as detail you can. 자,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describe a picture, 그림을 묘사를 하셔요. on your screen, 화면에 떠 있는 그림을요. 근데 in as much as detail you can. 자, 여러분이 그 사진을 묘사는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자세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준비 시간은 줍니다.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자, 여러분들이 거기 응답할 수 있는 준비 시간 30초를 줘요. 30 seconds. 그 다음에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진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45초를 줍니다. 자, 근데 이게 45초란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준비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막 말하다 보면 이미 녹음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다 말씀도 못 맞추셨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냥 어떤 그림이든지 45초에 끝내라 그러면 뭔가 막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할 때는요.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라라는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형태대로 그림에 맞게 단어와 구문만 바꿔서 만드시면 얼마든지 45초 안에 깔끔한 문장을 만드실 수 있고 만점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셨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림이 보이시죠? 자, 지금 이 그림을 화면에 이렇게 이제 띄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begin preparing now 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30초에서 0까지 카운트다운이 되겠죠. 30초 동안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셔야 될 것은 몇 가지 키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그림이 어디서 찍혔는지부터 먼저 보세요. 장소.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실내에서 찍혔다, 실외에서 찍혔다. 또 실외라면 뭐 공원에서 찍혔다, 아니면 뭐 놀이공원에서 찍혔다, 아니면 뭐 박물관에서 찍혔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장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장소를 먼저 체크하세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죠? 네, 공원에서 찍힌 것 같죠, 공원.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찾아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이 중앙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이 되겠죠. 4명의 아이들. 자, 이 4명의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작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장을 체크하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뭐죠? 4명의 아이들이 매트 위에 배를 대고 누워있죠. 우리가 배를 대고 누워있다 할 때 lie, 누워있죠. on their stomach. 그들의 배를 대고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So lying on their stomach. 어디 위에 있죠? On a green mat. 그린색의 그 매트 위에 누워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아이들의 지금 그 공통점을 보아하니 전부 다 애들이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반바지는 영어로 shorts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티셔츠를 다 입고 있네요. So they are, all of them are wearing t-shirts. 또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끝냈죠. 자, 그럼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옆에 오른쪽 부분에 신발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오른쪽에는 3켤레의 신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순서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눈에 띄는 거 먼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눈에 띄는 그 3켤레 신발이 있는 것을 이제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뭐가 있다 할 때 여러분 in the foreground 앞쪽에는 또 뭐가 있나요? 다른 매트 2개가 더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네, 뒤에 있는 배경이 남았어요, 배경. 자, 그럼 in the background 배경을 보아하니 여러분 뭐가 보여요? 나무들이 보여요. 이렇게 잎이 많은 나무들도 보이고 이렇게 지금 나무 줄기죠. 이런 것을 tree trunk라고 하는데 나무 줄기도 보이고요. 그 뒤편에 보니까 지금 창문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벽돌 그 건물에 창문들이 쭉 있는 것들이 또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간이 남는다면 한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어때요? 굉장히 평온하고 또 이렇게 잘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peaceful and relaxing 이란 단어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그림이 나왔다. 그럼 맨 첫 번째 장소가 어디서 찍혔느냐 그거를 보시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찾아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찾아보니 아이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배경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한 문장 정도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템플릿인데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at a park. 자, 나는 이 사진이
공원에서 찍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I think this photo was taken at 어디 장소만 여러분 바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what I noticed first is 자, 내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줄을 끈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줄을 껐어요. 그래서 what I noticed first is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하면서 나와요. 뭐죠? Four kids. 4명의 아이들인데요. 어떤 아이들이죠?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아이들? Lying on their stomach. 그들의 배를 깔고 누워있는 아이들. 어디 위에요? On a green mat. 녹색 그 매트 위에. All of them are wearing shorts and t-shirts. 자, 아이들 모두가 뭐였죠?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하고 있었나요? Looking at something together. 다 같이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묘사 끝났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On the right side, there are 3 pairs of shoes in different colors. 자, 오른쪽에 보면요, 여러분. 그 다른 색깔을 가진 3켤레 신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re are 3 pairs of shoes in different colors.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갔더니 그 2개의 매트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in the foreground. in the foreground 하면은 앞부분에 이 말이죠. 앞쪽에 there are 2 more mats. 2개의 매트가 더 있습니다. on the grass. 잔디 위에. 자, 그럼 이제 배경으로 넘어가요. in the background. 배경에는 I can see some tree trunks. 자, 나는 나무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afy trees. leafy 하면 잎이 무성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Also, 또한 several windows. 몇 개의 창문들. 어떤 창문이냐면요. of a red brick building. 빨간색 벽돌의 건물의 바로 몇 개의 창문들이 can be seen.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잘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느낌 들어가는 거죠. Overall, 그리고 전체적으로 it looks peaceful and relaxing. 이 사진은 peaceful, 평온하고 and relaxing, 편안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초 안에 이런 폼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신다면은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잘 하신 거고요. 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묘사하기는 템플릿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 안에 다양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45초 안에 말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말하기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4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볼게요. 지시문이 이렇게 떠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자, 여러분 이 파트에서는요. 3가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for each question, 각각 질문마다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after you hear a beep. 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뭐냐면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immediately 하면 즉시잖아요. 즉시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 돼요. After you hear a beep. 삐 소리를 들으신 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No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자, 여러분 이거는 준비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 시간이 있었잖아요. 45초, 30초 있었는데 이거는 준비 시간이 전혀 없어요. You will have 5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4 and 5. 자, 4번하고 5번 문제는 15초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15초 안에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자, 6번 문제는 30초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순발력 때문인데요. 준비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삐라는 소리가 동시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준비를 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시고 그것들을 대답해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셔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물어봐주고 대답해주는 것을 같이 하면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15초, 15초, 30초 동안 대답하는 것을 해보고 또 바꿔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순발력을 늘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문제를 이제 준비하실 때 좀 비슷한 그런 질문 유형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것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여러분의만의 답변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준비하셔서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는 그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시문에 Imagine that a friend talking to you on the telephone.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친구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buying clothes. 자, about 뒤에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주제거든요. 옷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친구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첫 번째 4번 문제가 탁 나올 거예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도 질문은 화면에 뜹니다. 자, 그래서 4번에 Where do you usually buy your clothes?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15초 동안 이 4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질문이 뭐죠? 너는 보통 어디서 옷을 사니?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옷을 어디서 산다 라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질문에 대해 맞는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답을 잘하셨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셨다. 그러면 점수는 낮습니다.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Where do you usually buy your clothes? 당신은 보통 어디서 옷을 삽니까? 그러면 어디서 산다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usually buy my clothes at a department store because it's very convenient. 나는 보통 백화점에서 옷을 사.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가 나와요. When do you mostly go shopping clothes? 자, 너는 보통 언제 옷을 사러 가니? 그럼 언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보통 옷을 언제 사러 많이 가나요? 그렇죠. 주말에 좀 많이 가지 않나요?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나는 보통 주말에 옷을 사러 가. I mostly go buying clothes on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는 이제 4번, 5번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초의 시간을 줄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m going to buy some clothes this weekend.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in our area? 이렇게 됐어요. 자, 내가 이번 주에 옷을 좀 사러 갈 건데, 우리 이거 지역에 있는 좀 좋은 장소 추천해 줄래? 옷 사기에 좀 괜찮은 곳 좀 알려줘.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동네에 어디를 추천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추천해주고 싶어. 한번 가봐. 이런 식의 그 문장을 짜서요. 여러분들이 30초 동안에 그 여러분의 대답을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바로 4번, 5번, 6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보면 우리가 아까 4번, 5번, 6번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7번, 8번, 9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일명 그 표 읽기라고 하는 문제예요. 표 읽기. 자, 표 읽기라는 문제인데 먼저 시간을 줍니다. 그 준비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다 되면 이렇게 화면에 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7번, 8번, 9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관건은 뭐냐면 질문이 화면에 뜨질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 듣기 실력으로 문제를 듣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표 안에서 찾아서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듣기를 좀 늘리기 위해서 좀 훈련하셔야 되고요. 간혹 학생들이 보면 잘못 들어서 대답을 엉뚱하게 대답하거나 못해서 이 파트에서 점수를 이렇게
갉아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나오는 표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쓰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행사표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거든요. 자, 지금 보면 앨리스 북스토어에서 앨리스 서점이라는 지금 상호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북 사이닝 이벤트입니다. 자, 그 책 사인회예요. 책 사인 행사가 나오는데 보면 Friday 그리고 Saturday에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에 거쳐서 그 사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보시겠죠? 그래서 2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2시 15분에는 이런 것들을 하고 3시에는 이런 것들을 한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또 5시, 5시 15분, 6시에 이런 행사들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30초 안에 표를 읽어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요. 7번도 역시 15초의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8번도 15초, 그 다음에 9번은 30초의 시간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 한번 볼게요. 7번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How many book signing events are scheduled in December? 자, 12월 달에 몇 개의 book signing 이벤트가 열립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여러분 표 보셨죠? 몇 개가 있었나요? 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book signing 이벤트가 12월 달에 열립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볼게요. As far as I know, one of the events is about a self-improvement book. Is that right? 자, 8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self-improvement,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준 사람이요. 자, 그러면 표를 볼게요. 어떤가요? 여기 보면 2시 15분에 캐서린 피트라는 사람이 제목 Brave Sailors로 강연을 하죠. 근데 이 책은 어떤 거였죠? 바로 self-improvement입니다. 책은 바로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all the details about the second book signing event?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signing 이벤트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9번의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30초 동안에 여러분 그 표를 차근차근 다 읽어주시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자, 두 번째 북 사이닝 이벤트는 요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차근 얘기하시면 돼요. 이날은 총 3개의 행사가 있다. 그러면서 5시에는 welcoming talk 누구에 의해서요? given by Barbara Gibson이 하는 welcoming talk이 5시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시 15분에는 제인 스튜어트가 얘기를 할 겁니다. mastermind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6시에는 book signing 그리고 small talk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읽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7번, 8번, 9번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게 이제 여기는 그 10번과 11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10번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볼게요. 지시 문에 As a part of the task, you will be presented with the problem.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presented with 받는다는 말인데요. 뭘 받냐면 문제를 제공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asked to propose a solution.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가 있고요.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자,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시간은 60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넣으셔야 되는데 보면 and your response be sure to. 자,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Show that you recognize a problem. 자, 보여줘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전화한 내용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서 이 사람이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었다라는 것을 평가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듣기로 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맞아?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자가 그래 이 사람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문제가 뭔지 알아들었구나 라고 이제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자,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라. 즉, 그 전화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 조언하는 것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문제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말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언해주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넣으셔서 60초, 1분 안에 대답을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화면에 지문이 뜨지만요. 실제 시험에 가면은 이 지문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온전히 여러분들이 듣기로만 이해하시고 소화하셔가지고 이제 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Hello, this is Kathy Jackson, the sales team leader. 자, Kathy Jackson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은 sales team leader인데요. We recently launched some product 2 months ago. 두 달 전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나 봐요. 근데 thankfully they have been selling very well. 근데 물건이 되게 잘 팔렸나 봐요. I know this result from the hard work and passion of our sales staff.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판매팀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이 바로 우리 직원들에게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네요. As the sales team leader, I want to see that the staff is rewarded for their excellent effort and progress. 자, 요게 지금 키포인트네요. 자, 나는 이제 뭘 하고 싶다는 건가요? 그 직원들에게 rewarded, 보상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rewarded,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being the sales team leader, I do not have authority to give the staff a bonus reward. 자기는 지금 팀 리더이기 때문에 그 스태프한테 보너스라든지 어떤 다른 그런 종류의 보상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ince you are the general manager,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총괄 매니저이시기 때문에 I believe you might be able to authorize some kind of bonus for the staff. 당신은 그 직원들에게 일종의 보너스 같은 그런 보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I want to speak with you. 그래서 제가 당신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전학원 용건이네요. So I want to speak with you about this as soon as possible. If you could, please call me back at extension 501 when you have time. Thank you.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뒤에는 그냥 마무리 말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은요. 그 sales team leader 캐티 잭슨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달 전에 신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팔렸고 그것은 바로 그 sales staff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뭔가 보너스, 리워드를 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당신은 총괄 매니저니까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혜택을 좀 줘.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그것이 지금 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일단 전화를 걸어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겠죠? 그리고 정말 너의 직원들이 이렇게 잘한 것 같아. 나도 뭐 기쁘다. 이게 인사말을 넣겠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내가 듣기로 그래 너의 직원들이 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신상품이 잘 팔렸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시면 평가자가 제대로 문제를 잘 파악했구나 인식을 하셨겠죠. 나는 총괄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줄 것이다. 또는 유급 휴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 보너스를 준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아서 스크립트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0번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1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In this part of the task, you'll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give your opinion about a specific topic. 자, 여러분이 최대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about 뭐에 대해서요? specific topic.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오타가 있네요. You will have 50 seconds to prepare. 자,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은 15초가 있어요. 굉장히 짧죠.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에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쭉 보시면서 비슷한 유형에 있는 문제들을 묶으셔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의 대답들을 아이디어를 묶어서 정리를 미리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5초 시간 동안은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시간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사실 15초입니다. 그리고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그리고 여러분은 1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잘 표현하셔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자, 문제가 뭐냐면 아래 지문에 당신은 동의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밑에 지문이 뭐죠?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to be a good leader is to motivate people. 자,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거다.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그런 능력이다. 라는 이 지문에 당신은 동의합니까? 이렇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5초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제의 스테이먼트에 동의한다, 안 한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는 몇 가지다. 보통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인데요. 만약 그것까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이유만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얘도 여러분 그냥 다른 데 어려운 데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여러분만의 경험 거기에 나온 예시를 들으셔서 1분 동안 스크립트를 짜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하는 문화잖아요. 같이 사람들이 그룹으로 많이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일하면서 뭔가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어떤 동료랑 같이 일했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참 동기를 부여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도 더 잘할 수 있었고 우리들의 뭐 팀 분위기가 훨씬 좋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였다. 이런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following statement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렇게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60초 동안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간단하게 지금 토익 스피킹 유형에 대해서 보셨어요. 네, 토익 스피킹은요,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각각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형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말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따로 말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벨 7이든지 8이든지 고득점을 따려고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10번하고 11번 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점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레벨 6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